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20대 전업주부입니다. 결혼을 조금 빨리 한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다른 집안 어른들께서 저를 예뻐라 하시는데요. 저희 형님은 제가 어리다고 막대하고 자기 동생 부리듯이 별별 심부름을 다 시키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세상에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 제게 일어났어요. 막장 드라마를 보다 보면 엄청 답답하다가 마지막쯤 사이다 같은 반전이 있곤 하잖아요. 드라마니까 과장이겠지 싶었는데 그런 일이 진짜 있더라고요. 하긴 저희 형님 자체가 막장 드라마에 나올 만한 인간이니까요. 알고 보니 엄청 막장 인생을 살고 있더라고요. 집안 어른 행세를 한답시고 저를 그렇게 괴롭히더니 평소처럼 저에게 부조리한 요구를 하던 그날 이후 저희 관계는 전세역전되었답니다. 제가 형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거든요. 자기가 자기 손으로 본인 치부를 드러낼 줄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동서랑 같은 동네 살게 돼서 너무 좋다. 앞으로 잘 부탁해. 친언니, 동생처럼 만나서 편하게 커피도 한잔하고 그러자. 네네. 저도 형님네랑 근처에서 살게 돼서 좋아요. 잘 부탁드려요. 그래서 말인데 나는 회사 다니잖아. 시간 나면 낮에 우리 집에 들려서 하율이 간식 좀 챙겨줄 수 있을까? 내가 집 비우는 시간이 기니까 하율이가 자꾸 간식을 안 먹더라고. 아침에 미리 준비해놓고 나오는데도 혼자서는 안 먹네. 내가 애를 너무 곱게 키웠나 봐. 배고프다고 칭얼거리면서 죽어도 혼자서는 뭘 안 먹어. 부탁 좀 할게. 아, 네. 이따 낮에 들릴게요. 너무 걱정 마세요. 어머, 너무 고마워. 진짜 동서밖에 없다. 우리 하율이 복 받았네. 예쁜 작은 엄마가 주는 간식도 먹고. 별건 아니고 너무 고마워서 보내는 거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커피 한 잔해. 감사해요, 형님. 이런 거 안 주셔도 되는데 진짜 감사해요. 어떻게 동서를 공짜로 부려먹니? 내가 그런 나쁜 사람인 줄 알아? 커피 한 잔 가지고 뭘. 그럼 우리 하율이 잘 부탁해. 하율이 간식도 잘 먹고 엄청 잘 놀고 있어요. 좋아 보이네. 우리 하율이 이제 동서 가고 나면 심심하겠다. 안쓰러워서 어떡해? 요즘 초등학생이면 다 컸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내 눈엔 아직 애기라서 말이야. 정말 미안한데 혹시 하율이 숙제도 좀 봐줄 수 있을까? 별건 아닌데 저녁에 내가 가면 애는 피곤해하고 숙제 봐줄 시간이 없어서 말이야. 졸린 애 붙잡고 뭘 하기도 어렵고. 하율이한테 숙제 도와준다고 하면 애가 알아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할 거야. 숙제요? 요즘 애들이 학교에서 뭐 배우는지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그걸... 초등학생 숙제가 어려울까 봐 그래? 동서 정도면 충분하지. 별로 어려운 거 없어. 게다가 동서 아직 20대잖아. 동서가 나보단 하율이랑 눈높이도 잘 맞지 않겠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그럼 화이팅! 처음에는 냉동식품이 배송 왔으니 택배를 냉동실에 넣어달라거나 대신 카드 수령을 해달라는 등 거절하기 애매한 부탁을 해왔기 때문에 아무 말 없이 형님의 부탁을 들어주었어요. 고맙다며 커피 기프티콘도 보내주고 집에 있는 디저트를 챙겨가라고 하기도 했었거든요. 원래 가족끼리 도우며 사는 거지. 결혼하면 이런가 보다 했었는데요. 작았던 부탁이 어느 순간 형님네 아이 간식을 챙겨주고 숙제까지 도와주는 일로 불어났습니다. 점점 그것보다도 더한 걸 요구하는 일이 잦아지고 부탁이 아니라 명령하듯 뻔뻔한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동서 어쩜 좋아. 이따 밤에 어머님이 집에 오신다는데 집꼴이 정말 엉망이야. 어머님이 나한테 얼마나 뭐라고 하실까? 일하면서 집안일 하기 힘든 거 어머님도 아시지 않을까요? 게다가 하율이까지 키우시잖아요. 어머님도 사정 아시니까 이해해 주실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무슨 소리야. 다른 사람들은 회사 다니면서 집안일 잘만 하는데 내가 너무 바빠서 맨날 밤 늦게 퇴근하는 게 문제지. 집에서 노는 동서가 청소 좀 해줄래? 청소는 좀 무리일 것 같아요. 차라리 가끔씩 집안일 해주시는 분을 쓰시는 건 어때요? 동서 진짜 웃긴다. 자기가 돈을 안 버니까 돈 귀한 줄을 모르나 봐. 동서가 있는데 내가 뭐하러 가정부를 쓰니? 청소 그거 얼마나 걸린다고. 형님, 제가 가정부는 아니잖아요.
그래, 가정부는 아니고 가정주부지. 일도 안 하고 애도 안 키우고 집에서 하는 것도 없으면서 못 도와준다는 말이 나와? 아무리 어리다지만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어머님 8시까지 오신다니까 그 전까지 청소 좀 해놔. 괜히 집 분위기 얼음장 만들지 말고. 나이와 인생 선배를 운운하면서 시키는 형님을 꺾을 말주변이 없던 저는 호구처럼 그동안 형님이 시키는 일들을 다 했었습니다. 아직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도 별로 없고 엄마는 어릴 때 돌아가셔서 이게 맞는 건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물어볼 곳이 없었거든요. 회사 일로 바쁘다면서 이것저것 집안일을 시키는데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저보다 훨씬 나이도 많으신데다 형님 말대로 저는 애도 없고 집에만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동서, 오늘 우리 집 집들이 하는 거 알지? 이사하고 집이 더 가까워져서 좋다. 근데 내가 좀 늦을 것 같네. 혹시 먼저 가 있어 줄 수 있을까? 우리 집에서 출근 안 하고 집에서 빈둥거리는 건 동서뿐이라서 말이야. 네? 아무리 그래도 아무도 안 계신 새 집에 제가 먼저 들어가도 될까요? 에이, 가족끼리 무슨 상관이야. 동서가 뭐 훔쳐갈 것도 아니고. 내가 동서 믿는 거 알잖아. 우리 집 들락날락 하는 거 한두 번도 아니고. 괜찮아. 편하게 늘 하던 대로 해. 비밀번호는 이사 가기 전이랑 똑같아. 늘 하던 대로요? 저 형님 집 편하지는 않아요. 도와달라고 하시니까 갔던 거예요. 오늘은 그냥 있다가 오빠랑 같이 갈게요. 동서 말귀 되게 못 알아듣는다. 이따가 집들이인데 내가 준비할 게 한두 개겠어? 미리 가서 집 좀 정리하고 있으란 거잖아. 출근하느라 정신없어서 아침에 오시고 뭐고 어지르고 나왔으니까 그것들 좀 정리해놔. 그러고서 시간 남으면 하율이랑 TV나 보고 있던지. 참, 새집에 손때 묻지 않게 뭐 만질 때는 조심하고. 그런 건 말 안 해도 알지? 제가 왜요? 또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네. 원래 이런 건 집안 아랫사람이 도와주고 그런 거야. 새집에서 뭐든 술술 잘 되시고 행복하세요. 이런 뜻이라고. 동서가 뭐 대단한 집들이 선물이라도 사올 거야? 그런 거 아니면 몸으로 때워야지. 형님, 저 지금 집에 들어왔는데요. 부엌에 아무것도 없고 음식이 안 보여서요. 형님, 오늘 집들이 아니었어요? 준비된 게 하나도 없네요. 혹시 배달시키실 예정이세요? 얘 좀 봐. 배달이라니? 무슨 소리야. 그냥 집들이도 아니고 시댁 식구들 초대하는 건데 배달 음식을 시키면 어떡하니? 어쩜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니? 준비는 동서가 해야지. 지금부터 동서가 준비해주면 돼. 나 바쁜 거 알지? 그게 무슨 소리세요? 형님네 집들이 준비를 저더러 하라고요? 정말 너무하세요. 이해 좀 해. 내가 요리할 시간이 어디 있어. 그래도 어렵게 시간 내서 어떤 요리 준비해야 하는지 찾아놨으니까 동서가 요리 좀 해줘. 부탁할게. 10명 정도 오는 거 알지? 양도 너무 딱 맞추면 예의 아니야. 넉넉하게 해놔.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던데 갑자기 어떻게 준비를 해요? 당연히 동서가 장 봐야지. 주방에서 지갑 못 봤어? 식탁 위에 지갑 놔뒀으니까 거기 있는 카드로 장 봐서 요리하면 돼. 무슨 요리 해야 하는지도 그 옆에 써놨으니까 참고하고. 요 앞에 있는 톡설마트보다 한 블럭 뒤에 있는 사이다. 마트가 더 싸니까 거기서 장 봐. 영수증도 챙겨서 지갑에 넣어놓고. 내 번호로 포인트 적립도 해야 하는 거 알지? 사람이 알들살들하게 살아야 하는 거야. 돈 안 버는 사람이면 더더욱. 진짜 해도 너무하세요. 저 못해요. 갑자기 못한다고 하면 어떡하니? 나는 동서만 믿고 있었는데 지금 시작해도 시간 촉박해. 내가 깜빡하고 화장실 청소도 못했단 말이야. 얼른 화장실 청소하고 장도 봐와. 화장실은 대충 치워도 이해할 테니까 무리라는 생각은 하지 말고. 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러세요, 정말. 동서야말로 왜 이러니? 남도 아니고 내가 맨입으로 부탁할까봐 그래? 장 보러 가는 김에 동서 필요한 것도 좀 사. 야채 같은 거 동서네 집에서 써야 하는 것들 좀 사는 건 내가 이해할게. 이런 것도 은근 한두 푼 아니다. 이따가 집들이 끝나고 남는 음식들도 집에 싸들고 가게 해줄게. 좋게 좀 하자. 알바해서 음식 샀다고 생각해. 음식 안 싸주셔도 되니까 이런 부탁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휴, 이제 와서 그러면 이따 어머님 아버님은 무슨 낯으로 볼 거니? 동서가 도와준 데서 같이 준비하려고 했는데 동서가 갑자기 삐져서 가버리는 바람에 드릴 음식이 없어요 이럴까? 이번에 마지막으로 도와드릴게요. 정말 다시는 이런 거 시키지 말아주세요. 어머, 고마워 동서. 오늘 저녁에 저희 집에서 같이 식사하기로 한 거 안 잊으셨죠? 8시까지 늦지 말고 와주세요. 하율이 엄마가 거하게 준비하고 있대요. 오랜만에 가족들 얼굴 보겠구나. 하율이 애미가 고생 많이 했겠어. 아니에요, 어머니. 집들이인데 당연히 성대하게 차려야죠. 거의 다 끝나가니까 빈속으로 오세요. 엄청 준비했어요. 형수님 요리 오랜만에 먹겠는데요? 술도 한잔 해야죠. 비싼 술 하나 챙겨가겠습니다. 그럼 맛있는 음식 대접 받으러 가는데 빈손으로 가면 안 되지. 애미 뭐 필요한 건 없니? 우리 하율이가 갖고 싶다는 건 없고. 아이 참, 저흰 어머님, 아버님 사랑만 있으면 돼요. 빈손으로 오셔요. 어쩜 큰애는 말도 저렇게 이쁘게 할꼬. 우리가 알아서 준비해가마. 이따 보자. 저는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어쩌겠어요. 집안 어르신들 모시고 하는 집들이에 이미 이것저것 준비하고 있다고 말까지 한 마당에 아무런 요리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집안 행사 망치는 거잖아요. 제 잘못은 아니겠지만 상상만 해도 황당하고 차가울 그 분위기를 견딜 자신이 없었어요. 빈속으로 오실 어르신들은 무슨 죄고요. 스스로도 호구 같다고 느꼈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일단 형님이 말씀하신 마트로 장을 보러 가기 위해 형님의 지갑을 챙겼어요. 장을 보고 영수증을 지갑에 넣어두려는데 엄청난 액수의 영수증이 보이더라고요. 뭔가 수상했습니다. 상세 내역 없이 가게 이름과 금액만 적힌 영수증이었거든요. 300만 원이나 하는 금액의 영수증이라니 저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가게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해 보았습니다. 인터넷에는 그냥 일반 식당으로 나오더라고요. 일반 식당에서 300만 원이나 나올 수가 있나 의아해하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결국 그날 집들이는 완전 성공적으로 끝이 났지만 저는 알 수 없는 떨림에 이 집들이가 형님의 공으로 돌아간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영수증에 뭔가 있다 하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경미야, 우리 형님 있잖아. 형님이 나한테 집들이 장보라고 심부름을 시켜서 형님 지갑을 보게 됐거든? 뭐라고? 야, 너 또 호구짓 했어? 네가 왜 그 집 장을 보는데? 아, 원래 아랫사람이 하는 거라잖아. 너도 결혼해봐.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어.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엄청 이상한 거 봤다? 엄청 이상한 거? 뭔데? 어떤 식당 영수증인데 음식 이름 같은 것도 없고 가격이 300만 원이더라고. 뭔가 수상해 보이지 않아? 헐, 야, 그거 100% 뭐 있다. 가게 이름이 뭐야? 땡땡땡이었는데. 너 알아?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찾아볼게. 대박이다, 진짜. 너 이 언니한테 고마워해라. 왜? 뭔데? 뭐 하는 곳인지 찾았어? 거기 호스트바래. 아무나 못 오게 비밀스럽게 운영하는. 니네 형님 호빠 다니는 거야. 대박. 미쳤다. 나 호빠 가는 사람 처음 봐. 너 어떻게 알았어? 나 어떻게 해야 하지? 아주버님한테 알려야 하나? 내 인맥 모르냐? 이 언니는 다 아는 수가 있어요. 아무튼 너 진짜 어떻게 할 거야? 니네 아주버님한테 말해도 안 믿을 수도 있잖아. 영수증 보여드리면 믿지 않을까? 야, 됐어. 넌 복수도 안 하고 싶어? 그동안 그 여자가 너 얼마나 부려먹었냐? 너도 이걸로 야금야금 괴롭히는 거야. 일단 사진 찍어놓고 폭로한다고 해. 너 어차피 그 여자네 집 비밀번호도 알잖아. 심부름하는 척 또 가서 저기 결제한 카드랑 영수증 사진 찍고 그걸로 협박해. 그럼 아주버님은 어떻게? 호빠 다니는 거면 불륜인데. 그리고 하율이는 어떻게? 애는 무슨 죄야? 너는 네 생각만 해. 바보야. 아, 손 떨려. 나 이거 비밀로 하고 아주버님이랑 하율이 얼굴 못 볼 것 같아. 그럼 일단 내가 말한 대로 협박하고 그 여자가 톡이든 전화든 호빠 다니는 거 인정하는 말 같은 거 하면 저장한 다음 아주버님한테 보내.
그럼 복수도 하고 양심도 지키는 거잖아. 이제 됐지? 인성 쓰레기는 원래 이렇게 처단하는 거야. 와, 너 그런 생각은 어떻게 하는 거야? 난 생각만 해도 심장이 벌렁벌렁 하는데. 동서 하율이한테 내일 소풍인 거 들었지? 도시락 좀 준비해주라. 저번에 집들이 음식 엄청 잘했더라. 어떤 거 준비하면 돼요? 군말도 안 하고 웬일이야? 동서 이제야 좀 집안 예의를 배웠구나. 소풍인데 뭘 준비해야겠어. 김밥이랑 소세지 이런 거 좀 해봐. 요즘 엄마들은 도시락도 귀엽게 캐릭터 모양으로 만든다던데 그렇게 해주면 더 좋고. 집에 재료는 있어요? 당연히 없지. 지갑 식탁에 있으니까 저번처럼만 하면 돼. 더 설명 안 해줘도 알지? 네. 형님이 제게 아이 소풍 도시락 준비까지 시키는 건 이제 완전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른 의미로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 떨리는 게 아니라 드디어 복수를 할 수 있다는 떨림이었죠. 처음에 친구와 계획을 짤 때는 이래도 되나 싶고 무섭기까지 했지만 계속 상상하다 보니 용기가 났어요. 이런 큰일을 감당하기에 제 가슴은 너무 새 가슴이었지만 꼭 해야만 하는 일이었죠. 지난 1년간의 고통을 생각하면 반드시요. 형님, 준비 다 했어요. 냉장고에 넣어둘게요. 이번에도 아주 야무지게 잘했네. 고마워 동서. 이제 평소에도 음식 좀 부탁해야겠다. 동서만한 사람이 없네. 시간 더 있으면 청소기도 한번 돌리고 가. 갈 때 냉동실에 있는 피자 들고 가고. 그거 엄청 맛있는 거야. 이런 거 챙겨주는 나 같은 손윗동서 없다? 이것 보시고도 그런 말 하실 수 있겠어요? 뭐야? 너 이거 뭐니? 이게 뭔지는 형님이 더 잘 아시지 않아요? 정말 형님 같은 형님은 없을 것 같아요. 엄청 비밀스러운 곳이라 저기가 어떤 곳인지 알아내는데 한참 걸렸잖아요. 바쁘다고 하시더니 이런 곳 가실 시간은 있으셨나 봐요. 알뜰살들 먼 마트 보내시면서 모은 돈으로 호빠 다니시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동서 전화부터 받아봐. 야, 전화 받아. 너 죽고 싶어? 너 나 협박하니? 무슨 협박이요? 저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저 사진을 보고도 죽고 싶냐니. 역시 형님은 남다르시네요. 저 같으면 싹싹 빌 것 같은데 본인이 더 큰 소리 치시고 말이에요. 저 이따가 아주버님 회사 앞으로 가려고요. 알고 계세요? 아니 동서. 수연 씨, 진정해봐. 내가 너무 놀라서 그랬어. 미안해. 일단 진정하고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자. 만나서. 내 남편 회사는 왜 가는 건데? 그 전에 우리 둘이 만나서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게 어때? 우리 같이 커피도 못 마신 지 너무 오래됐잖아. 그동안 내가 너무 이것저것 부탁했어서 그래? 그래도 갑자기 이러면 안 되지. 우리 하율이는 어떡하라고. 우선은 나랑 먼저 말하자. 응? 형님이랑 무슨 말을 해요? 저랑 그렇게 대화하고 싶으시면 같이 아주버님 회사 앞에서 만날까요? 동서 미안해 내가 다 미안해. 인간이 너무 간사했지? 고마운 줄도 모르고 계속 부려먹고 정말 미안해. 지금 어디야? 내가 거기로 갈게. 바쁘신 분이 지금 어떻게 제가 있는 곳으로 오시게요? 아냐. 나 안 바빠. 동서 마음 풀리는 게 먼저지. 집에 있어? 동서네로 갈까? 아니요. 저 지금 집 아니에요. 그렇게 저랑 이야기하고 싶으시면 톡톡백화점 앞에서 만나요. 그럴게. 하율이 아프다고 하고 바로 퇴근하고 거기로 갈게. 거기서 봐. 동서 어디야? 나 지금 톡톡백화점 앞이야. 지금 막 주차했어. 어디로 가면 돼? 전 집인데 도착하셨어요? 그럼 샤넬 매장으로 가서 이 가방 하나 사오세요. 이게 뭐 하자는 거야 지금? 무슨 가방을 사라는 거야? 사오기 싫으세요? 호빠 가실 돈은 있고 가방 사오실 돈은 없으세요? 맨입으로 무마하려고 하셨어요? 입막음 하시려면 이 정도는 하셔야죠. 암만 내가 잘못했어도 그렇지. 갑자기 무슨 돈으로 이런 가방을 사? 호빠 갈 돈으로 사시면 되죠. 저 지금 아주버님 회사로 출발할게요. 아냐. 잠시만. 지금 샤넬 매장으로 갈게. 기다려. 저거만 사다 주면 돼? 그동안 하신 게 있는데
저걸로 되겠어요? 꿈도 야무지시네요. 제가 목록 보내드릴 테니까 이것들 사서 저희 집으로 오세요. 카드 한도가 저렇게까지는 안 돼. 나 좀 봐주라 동서. 그럼 알아서 최대한으로 성의를 보이시던가요? 형님이 마음이 급하긴 급했는지 가방이며 화장품이며 나름대로 이것저것 준비해서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바리바리 물건을 사왔으니 면제될 거라고 생각했는지 그 뻔뻔한 모습은 그대로더라고요. 그 태도를 보니 약간의 미안함마저 다 사라졌습니다. 전 이미 독해지기로 마음먹었었거든요. 동서 이 정도면 돼? 하율이 아빠한테 아직 말 안 했지? 네, 아직이요. 근데 물건만 툭 주시면 끝이에요? 아직도 제가 애 같으세요? 갖고 싶단 것만 사주면 해실거리는 애인 줄 아시냐고요. 그럼? 내가 뭘 더 할까? 무릎이라도 꿇으란 소리야? 네, 제대로 사과하셔야죠. 그동안 저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 안 나세요? 사과는 아까 이미 했잖아. 얼마나 더 사과하라는 거야?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그래야 제가 입 다물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동서 내가 몇 살인데. 가족이 아니더라도 동서보다 한참 언니야. 어디 새파랗게 어린 게 어른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그렇죠. 호빠 다니는 나이 많은 언니죠. 남편 모르게 호빠에서 300만 원씩 긁고 다니는 언니. 새파랗게 어린 게 입 한번 뻥끗하면 어떻게 될까요? 알겠어. 미안해. 미안해. 내가 이렇게 싹싹 빌게. 제발 하율이 아빠만 모르게 해줘. 딱 한 번 다녀온 거야. 친구가 구경 가자고 해서. 정말 한 번이었어. 형님, 제가 아무리 어려도 그렇지. 그 정도로 세상 물정 모르는 줄 아세요? 호빠를 처음 한 번 간 사람이 어떻게 인터넷에도 안 나오는 곳을 가요? 그것도 처음 가서 300만 원을 쓰고 왔다고요? 말이 되는 거짓말을 하세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셨네. 잘못했어, 동서. 이제 안 갈 거야. 그런 곳 얼씬도 안 할 테니까 비밀만 지켜줘. 그동안 동서 어리다고 무시한 거, 내가 해야 할 일들 시킨 거, 말 함부로 한 거 다 사과할게. 또 어떤 거 사과할까? 어떻게 해야 동서 마음이 풀리겠어? 응? 제발 하율이 아빠한테 알리는 것만은 참아줘. 제발. 저도 참고 싶은데 이제 그럴 수가 없어서 너무 속상하네요. 지금 저희 대화 아주버님이 다 듣고 계시거든요. 뭐라고? 하율이 아빠가 어떻게? 아이쿠, 제가 실수로 핸드폰을 잘못 눌렀나 봐요. 아주버님께 전화를 걸어버렸네요. 죄송해요, 형님. 제가 어려서 하는 일이 다 이렇죠 뭐. 이제 스피커폰으로 해볼까요? 당신 지금 당장 집으로 와. 여보, 어디부터 들었어? 오해야. 진짜 친구가 가자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친구 대신 결제만 해준 거야. 걔가 갚는다고 해서 내 카드만 빌려준 거야, 진짜. 누굴 바보로 알아? 더 집안 망신 시키지 말고 당장 나와. 어린 재수 씨 앞에서 험한 말 듣고 싶지 않으면. 네가 어떻게 그래? 내가 가방도 사오고 다 사왔잖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래. 그건 형님이 잘 생각해보세요. 일단은 얼른 집으로 가셔야 하지 않겠어요? 아주버님이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데. 이런 일은 처음이라 통쾌하면서도 마음이 불편했어요. 아주버님이 받을 상처가 걱정되어서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아셔야 할 일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재수 씨, 제가 부탁이 있어서 이렇게 연락해요. 저희 집사람 일 비밀로 좀 부탁합니다. 그래도 애 엄마인데 한 번만 묻고 가려고요. 이걸 어떻게 참고 사시게요. 저런 엄마 밑에서 하율이는 어떻게 크고요. 전 너무 걱정돼요. 저도 생각이 복잡합니다. 이혼할 거예요. 그치만 하율이가 아직 너무 어려서 몇 년만 지켜보려고 해요. 도와주세요, 재수 씨. 제가 재수 씨한테 한 행동들도 다 반성시키고 집안 단속 잘하겠습니다. 지훈이한테도 꼭 비밀로 해주세요. 아주버님 생각이 그러시다면 어쩔 수 없죠. 비밀은 지킬게요. 고마워요. 알려준 것도 고맙고요. 저런 여자인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저도 처음 알게 됐을 때 손이 다 떨리더라고요. 아주버님은 어떠시겠어요? 더러운 인간이랑 상종도 하고 싶지 않은데 하율이 때문에 도저히 이혼을 할 수가 없네요. 그래도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는 아주버님이 부탁하신 대로 비밀을 유지했지만 그 비밀은 오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바로 형님 때문에요.
밖에서 친구에게 저한테 다 들켜서 이혼 위기까지 갔다며 제 욕을 하는 걸 저희 남편이 들었거든요. 형, 알고 있으면서 이혼 안 한다는 게 사실이야? 미쳤어? 재수 씨한테 들었니? 재수 씨 비밀 지켜주시기로 하고 이러시면 어떡해요? 다 들었어. 근데 수연이한테 들은 게 아니라 그 여자 입으로 들었어. 뭐가 자랑이라고 큰 소리로 친구랑 카페에서 수연이 욕을 하면서 자기 만행을 말하고 있더라고. 형, 이거 이혼해야 해 진짜. 자기는 우리 형이 이렇게 답답하게 구는데 나한테 말도 안 해주면 어떡해. 아주버님이 비밀로 해달라고 하셔서 어쩔 수 없었어. 미안해. 아무튼 이혼해 형. 안 그럼 내가 엄마 아빠한테 말하는 수밖에 없어. 하율이 생각해서도 이혼하는 게 맞아. 좀 더 생각해 볼게. 나도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얼굴만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하율이가 엄마 없이 커야 하는 게 안타까워. 저런 엄마 밑에서 크는 게 더 안타까운 일이야. 정신 차려. 당장 이혼 절차 밟아. 저와 달리 남편은 아주버님께 강경하게 이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남편의 설득에 결국 아주버님은 이혼을 결정하셨습니다. 이제 형님은 양육권도 빼앗기고 재산도 한 푼 받지 못한 채로 쫓겨날 예정입니다. 이런 게 바로 자업자득이겠죠. 덕분에 제 고생은 끝났고 그동안 몰라줘서 미안하다는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제 친구도 얼마나 통쾌했는지 몰라요. 사연도 친구 추천으로 보낸 거랍니다. 다들 저처럼 참고 살지 마세요.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결혼 10년 차인 38살 여성입니다. 작은 회사 하나 운영하고 있고요. 1년 중 연말이 제일 바쁜 시기입니다. 김장도 해야 하고 회사에서 여러 이벤트도 진행해야 해서 정신없거든요. 사실 제가 운영하는 회사는 온 가족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을 만드는 곳입니다. 아기 엄마들 사이에서는 제법 유명한 브랜드이고 회사 규모는 작지만 연 매출 50억이 넘을 정도로 꾸준한 수완도 있고요. 회사 이름을 공개할 수도 있지만 오늘은 회사 홍보가 아닌 제가 겪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어린 나이에 사업을 하다 보니 사람 보는 눈 하나는 기가 막힌데요. 제가 살면서 제일 버릇없다고 느낀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제 동서예요. 지금은 제 눈치를 보는 아주 순한 양이 되어버렸지만 불과 1년 전만 해도 싸가지가 극에 달했어요. 저도 한 성격 하는지라 몇 번 참다가 결국 들이받고 시원하게 밟아버렸지만 말이죠. 그래서 순한 양이 된 겁니다. 제가 완벽히 잘했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마음은 편해졌네요. 어떤 사연인지 궁금하신가요? 망아지처럼 철없이 날뛰던 동서를 길들인 사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큰애야, 혹시 너 주말에 시간 좀 되니? 네, 어머니. 당연히 되죠. 무슨 일 있으세요? 이번에 준철이가 여자를 데려온다는구나. 여자친구가 있는 건 알았는데 갑자기 결혼한다는구나. 도련님이요? 저한텐 아무 말도 없었는데? 워낙 말수가 없는 애니까 그러려니 해. 그나저나 이번 주말에 인사하러 온다는데 너희들이 시간이 되나 싶어서. 저는 괜찮죠. 이 사람도 주말에는 일 안 해서요. 그러면 혹시 음식을 같이 좀 해줄래? 밖에서 만날까도 싶은데 이왕이면 인사 온다는 거 밥이라도 해먹여야지. 토요일에 오나요? 응, 토요일 저녁에 온다니까 금요일에 장 봐두고 음식하면 될 것 같다. 많이는 아니고 그냥 적당히. 준철이 그 녀석은 언제 여자를 다 만났대? 그러게 말이다. 이제 사회생활 시작해서 정신없겠거니 했는데 오래 만났나 보던데. 만날 인연이니까 만났겠죠. 도련님이 결혼한다니까 제가 다 설레네요. 마냥 어리기만 했는데. 준철이도 이제 27살이면 딱 좋을 나이지. 우리 결혼했을 때도 27살 아니었나? 그렇지. 어머니 저희 많이 늙었죠? 내 앞에서 늙었다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나저나 규진이는 언제 데리러 가니? 회사 일하면서 규진이까지 돌보는데 안 힘들어? 전 괜찮아요. 일이 그렇게 바쁜 것도 아니고 충분히 다 할 수 있어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점심 전에 모시러 갈게요. 오랜만에 장도 보고 밖에서 점심 먹어요. 그래, 그러자꾸나. 정 귀찮으면 요즘 뷔페도 잘 나온다는데 어디 가서 포장이라도 해올까? 어머님은 음식 하고 싶은 거 아니세요? 솔직히 조금 고민되는구나. 편하려면 사오는 게 맞고, 근데 기껏 온다는 손님한테 바깥 음식 대접하는 게 좀 그렇기도 하고. 그럼 손 많이 가는 음식은 따로 주문해요. 요즘 워낙 잘 나와서 괜찮거든요. 저 직원들이랑 연말 회식할 때도 뷔페 포장해 오는데 정말 괜찮더라고요. 그럼 네가 알아서 몇 가지 좀 주문할 수 있겠니? 식구들이 많으니 조금 넉넉하게. 네, 그럴게요. 이따가 메시지로 주문하고 알려드릴게요. 그래, 그럼 이따 연락하자. 저는 대학생 시절 남편을 만나 오랜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연애를 7년 정도 하다 보니 자연스레 결혼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던 시절 만나 서로가 못 볼 꼴 다 보면서 시간을 보내니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렸거든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사업을 시작했던 저는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런 저를 묵묵히 뒤에서 받쳐주던 사람이 남편이었어요. 저희는 서로 없어서는 안 될 사이였고, 그렇게 27살의 나이에 너무 빠르지도 않은 적당한 시기에 결혼하게 되었답니다. 남편에게는 12살 어린 늦둥이 동생이 있었어요. 바로 결혼을 선언한 꽃다운 나이의 시동생이죠. 한참 어리게만 봤던 시동생이 마음 맞는 여자와 평생을 약속한다니 감격스러우면서도 무척이나 기뻤어요. 어떤 여자일지 궁금했고, 시간이 흘러 인사를 오는 당일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양호한 편이었고, 시동생은 너무 서두르지 않게 결혼 준비를 하기로 했죠. 근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 여우 같은 동서가 제 눈치를 보더니 은근히 저를 갈구려고 하더라고요. 이제 동서라고 불러야 하나? 오늘 음식은 입에 맞았나 모르겠네요.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맛있던데요. 그런데 그 많은 음식을 다 하셨던 거예요? 어머님 힘드시고 번거로워서 손질하기 까다롭거나 어려운 건 사실 주문했어요. 초면에 이런 대접 받아서 서운한 건 아니지. 사실 시간 아끼려고 주문할 수 있는 음식은 주문했거든. 음식을 다 하려다 보니 시간도 모자라고 너무 벅차기도 하고, 아무튼 우리 집 식구가 되기로 한 거 정말 축하한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 하나 오는데 무슨 음식을 이렇게 준비하셨어요? 형님도 있는데 편하게 그냥 하시지. 그나저나 혹시 형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요? 저 올해 38살이에요. 우리 규진이는 이제 5살이고요. 어머, 이제 결혼하면 형님 동서 지간 되는 건데 작은 애가 괜찮으면 서로 말 편하게 하는 건 어떠니? 어머, 그래도 돼요? 그러세요. 결혼해도 달라질 입장은 아니니깐요. 그나저나 결혼하면서 트러블 많이 생긴다는데 저희는 그런 거 없이 잘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준철 씨가 워낙 조용한 편이어서 말을 제대로 전달해 줄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그 녀석은 신경 쓸 것 없다. 작은 애 너는 준철이랑 이야기해서 필요한 것만 준비해. 괜히 비싼 돈 들여서 이것저것 하지 말고 너희들이 살면서 필요한 것에 돈을 썼으면 좋겠다. 난 자식들한테 뭘 바라는 성격이 아니야. 큰애 내외 결혼할 때도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빨리 결혼하고 싶어서 그랬죠. 그리고 어머님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그 돈으로 신혼집 구하라고 하셔서 양가 부모님 덕분에 저희 일찍 내 집 마련했죠. 정말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아무튼 여러모로 신경 써주셔서 감사드려요. 혹시 집 주소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주소는 왜 그러냐?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할 순 없어요. 제가 선물 보내드리려고요. 가만히 둘러보니까 어머님 가전 좀 바꾸셔야겠는데요. 다 오래된 거니까 제가 바꿔드릴게요. 아서라, 그만해. 아직 10년도 안 된 것들인데. 어머님, 그냥 제가 하자는 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형님, 제가 다니는 피부과 소개해드릴게요. 한번 같이 가시던지요. 나? 갑자기? 결혼 앞두고 관리 좀 받으셔야죠. 형님이 동안이긴 하지만 제 결혼식에선 그 누구 하나고 밉보일 순 없어요. 그러니 제 말대로 피부과 다녀오세요. 어머님도 같이 가시고요. 제가 풀코스로 쏠게요.
신경 써줘서 고맙네. 알겠어. 동서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뭐. 미리 고마워. 아니요, 별 말씀을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니까 해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 시동생 부부는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희 부부는 제대로 축하해주고 싶어서 축의금도 두둑히 하고 결혼 선물로 냉장고도 선물했어요. 그렇게 서로 원만한 관계를 잘 유지하며 사이좋게 지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바람이었어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시댁에 제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회사 일로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했습니다. 안 그래도 죄송한 마음이 가득했는데 여우 같은 동서가 제 위치가 탐이 났는지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음식이며 뭐며 자신이 다 알아서 하겠다고 호언장담하길래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했더랬죠. 일 다 끝나면 시어머니 모시고 맛있는 거라도 사 먹으라고 50만 원 보내줬습니다. 그렇게 잘 지나가는가 싶더니 이 여우 같은 계집애가 슬슬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형님, 어머님이 따로 뭐 챙겨주셨어요? 지난번에 식사하고 나서 가방에 뭐 넣어주시던데? 아, 그거? 어머님이 옷 사 입으라고 용돈 주시더라고. 이런 거 안 주셔도 되는데. 정말요? 왜 전 안 주시지? 같은 며느리인데 차별하시나? 어머니 그런 분 아닌 거 잘 알잖아. 평소에 내가 많이 챙겨드려서 가끔 이렇게 용돈 주시더라고. 근데 나 이거 다 안 쓰고 모아뒀다가 다시 어머니 드리거나 그래. 그런데 왜? 왜긴요. 부러워서 그러죠. 바쁜 형님 대신에 제가 제사 음식도 하고 시댁이랑 바로 옆에 붙어 살면서 챙겨드린 게 얼만데 그런 거로 차별하나 싶어서 서운하기도 하고요. 동서, 어머니가 일부러 그러시는 거 아니잖아. 말을 왜 그렇게 해? 그냥 서운하다는 거죠. 제 감정도 말 못해요? 어휴, 그래 동서 감정이지. 그나저나 형님은 무슨 회사 운영하시는 거예요? 그 애한테 대충 들어보니 무슨 화장품 만드신다면서요? 제가 모르는 거 보니까 유명하지는 않나 봐요? 회사 자체가 규모가 크지는 않고 그냥 내 만족하면서 운영하는 거지 뭐. 그래도 나름 아기 엄마들 사이에서 입소문 탔어. 아마 동서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걸? 그래요? 저 유행 잘 따라가는데 제가 모르는 거 보면 말 다 한 거예요. 형님 조금 더 분발하셔야겠네요. 그리고 저 형님한테도 서운해요. 이번에는 뭐가 서운한데? 아니, 지난번에 어머님께 스카프 사드렸잖아요. 저는 왜 그런 거 안 해주세요? 어머니한테 들어보니까 여자끼리 맞춘 거라고 하던데 제 거는 없어요? 난 또 뭐라고. 이거 여자끼리 맞춘 거긴 한데 한정판이라고 해서 나중에 받은 거야. 동서 우리 시집 오기 전에 맞춘 거고 해외에서 제작해서 온 거라 좀 걸렸어. 아니면 내가 다른 거 사줄까? 칫 됐어요. 저 그런 거로 치졸하게 구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저 지금 무시하세요? 그깟 명품 스카프 정도는 저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동서, 말을 왜 그렇게 해? 나 대신 어머님 챙겨드리고 집안일 신경 써줘서 내가 고마운 마음 항상 갖고 있는데 느닷없이 이런 식으로 서운하다 어쩐다고 하면서 내 신경 긁으면 좋아? 말하는 걸 좀 고쳐. 아무튼 난 바쁘니까 나중에 연락하자. 큰애야 퇴근한 거야. 규진이는 아까 하원시켜서 저녁 먹였다. 언제쯤 올 거니? 저 이제 끝나서 가고 있어요. 한 2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천천히 오거라. 그리고 혹시 너 둘째랑 무슨 일 있는 거냐? 동서랑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둘째가 요 며칠 기분이 안 좋아 보이길래 요즘 점심 나랑 같이 먹거든. 저녁은 같이 먹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의외로 동서가 어머님을 되게 잘 챙기네요. 제가 해야 할 건데. 그게 아니라 너 혹시 내가 용돈 준 거 둘째한테 말했니? 제가 먼저 말한 게 아니라 동서가 먼저 이야기 꺼내던데요. 그랬구나. 내가 그냥 계좌이체 시킬 걸 그랬다. 하도 서운하다고 말하길래 그만 입 닫으라고 똑같이 30만 원 줬다. 아니, 글쎄 말이다.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왔다 갔다 정신 사납게 구는 거야.
물어봐도 이야기 안 하길래 답답해서 가만히 있으니까 자기도 답답했는지 먼저 나한테 서운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 별것도 아닌데 내가 차별한다고 생각했는지 글쎄 눈물까지 글썽이더라니까. 그거 보고 어떻게 안 주니? 동서가 그랬다고요? 아휴, 어머님 곤란하셨겠어요. 무슨 바람인지 모르겠는데 잘해보려는 의지는 강하다만 걱정이 되는구나. 본인이 집안에 적응하면 알아서 잘할 거예요. 선만 안 넘으면 되는 거죠 뭐. 그나저나 들어가면서 뭐 좀 사갈까요? 어머님 저녁 드신 거예요? 조금 전에 규진이 먹이면서 같이 먹었지. 그러면 제가 디저트랑 커피 사갈게요. 저랑 같이 커피 한잔 하세요. 동서는 시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었는지 관심을 받고 싶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틈만 나면 시댁에 갔습니다. 시어머니께 조금이라도 잘 보이려고 온갖 아양을 떨어댔죠. 안 봐도 비디오였습니다. 사실 제가 회사 운영하면서 돈을 좀 많이 벌었어요. 미리 물려받은 재산도 있는 데다 연매출이 좋은 편이라 여유로웠거든요. 그만큼 회사가 바쁘니 제가 집안일에 신경 쓴다고 해도 미처 놓치는 부분이 있을 거여서 시댁에 금전적인 도움을 많이 드린 건 사실입니다. 시어머니가 살고 계신 집도 그렇고 저희 신혼집도 그렇고 제가 다 장만한 거거든요. 사실 시댁은 형편이 그렇게 여유롭다고 할 순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입에 풀칠하며 사는 건 아니고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편과 시동생 때문에 노후 자금으로 쓸 돈도 시동생 학비로 다 쓰고 유학까지 다녀오는 바람에 모아둔 돈을 거의 다 써버리신 상태였거든요. 빚도 있으셨고 그 빚 갚느라 시아버지가 계속 일을 하셨던 상황이었고요. 그래도 좋은 남자 제 남편을 맡게 해주고 저를 딸처럼 생각해 주셔서 저도 그만큼 해드린 겁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는데 동서가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도 아파트 생활 청산하는 게 어떠니? 우리 집 옆에 땅도 넉넉히 있고 한 건물은 아니고 집 지어서 살면 될 것 같은데. 엄마,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해? 규진이도 그렇고 둘째네도 아이 낳고 그러면 아파트는 아무래도 층간소음 때문에 문제가 있잖아. 아파트는 전세로 줘버리고 집 지어서 살면 어떤가 해서. 나도 멀리 안 가고 너희들 가까이서 보고 좋잖니. 그것도 괜찮은 생각인데요. 근데 저는 회사가 딸려 있어서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집을 먼저 지어야 하나? 나도 그걸 조금 고민 중이다. 우리가 다 같이 살면 좋기도 하겠지만 괜히 내 욕심에 자식들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 아니야, 엄마. 이 사람도 그 생각하긴 했었어. 빈 땅으로 둬봤자 아무 의미 없잖아. 전원주택처럼 지어서 서로 왕래하면 좋지 뭐. 어머, 그럼 어머님 집 옆에 있던 땅이 전부 다 어머니 거란 말씀이세요? 왜? 동서도 이사 오고 싶어? 집 지은 뒤에나 가능하겠는데? 그나저나 집 지을 예산은 넉넉하려나 모르겠다. 너도 회사 운영해야 하고 여러모로 신경 써야 하잖니. 엄마,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게. 우리 돈 벌고 있고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 그래도 너희가 젊어서 일군 것들인데 집 짓고 싶다는 욕심에 또 무리하게 둘 순 없잖니. 어머니,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집 다 지어놓고 못 들어가면 세 주면 되는 거고 어차피 어머님 노후 자금 하시라고 그렇게 해드리려고 했었어요. 그러니 이제 일 그만 다니시고 집에서 쉬세요. 아니, 형님은 도대체 얼마나 버시길래 돈돈거려요? 이게 형님 거라도 돼요? 어머니가 알아서 하시게 두세요. 왜 그래? 내가 뭘 어쨌다고? 지금 어머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니까 선심 쓰듯 말씀하시잖아요. 뭐 형님이 다 가진 것처럼 이야기하시고 회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돈 가지고 유세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말 다 했어? 아이고, 왜들 그런다니. 별것도 아닌데 둘째는 말 좀 곱게 해라. 너 그러다 큰일 난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나중에 때가 되면 다 이야기해 줄 거다. 그러니 지난번처럼 서운하다 어쩐다고 하지 말고 잠자코 기다리고 있어. 어머니, 시어머니가 살고 계시던 집이 단독주택이었는데 옆에 땅이 조금 붙어 있었어요. 필지로 따지면 두 필지라 집을 두 채 정도 더 지을 수 있는 땅이었죠.
그런데 동서가 그 사실을 알고 나서는 은근히 그 필지를 탐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땅과 집은 모두 제 명이었어요. 그걸 모르는 동서는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을 생각에 잔뜩 신이 났더군요. 제가 결혼하면서 혼수나 예물 대신 집을 해왔어요. 그런데 달랑 집만 사기가 뭐해서 물려있는 땅까지 같이 구매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언젠가는 그 터에 집을 짓고 다 같이 살려고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아무튼 동서는 잔뜩 날이 서 있는 상태로 저에 싸붙이기 시작했고 견제하기 위해 시작했어요. 동서가 자세한 상황을 모르고 하는 행동이라 저는 화가 나는데도 그러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눈치 없는 동서녀는 저에게 돈으로 유세를 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벌면 얼마나 벌겠냐며 자신은 원래 있는 집안이라는 말을 대놓고 하면서요. 날이 추워지고 김장을 앞둔 시점에 동서의 기고만장은 아주 극에 달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지금 바쁘세요? 바쁜 척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야? 나 평소랑 똑같지 뭐. 요즘 겨울 이벤트 하느라 정신이 없네. 그렇게 바쁘진 않아.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아니, 문득 생각나서 대화나 좀 할까 하고요. 그렇게 한가하진 않은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갑자기 궁금해졌는데요. 저는 결혼하면서 시부모님 가전 싹 바꿔드렸는데 형님은 아무것도 안 했죠? 나? 내가 아무것도 안 했다고? 네. 그때 처음 인사드리러 왔을 때도 어머니가 뭐 받은 거 없이 결혼했다면서요. 그게 그 뜻 아니에요? 아, 그건 동서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내가 왜 아무것도 안 해? 동서보다 많이 했을걸?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번 김장 형님이랑 어머님이 하시죠? 어머님 허리 아프시다고 해서 나랑 그이랑 같이 할까 해. 어휴, 결국 몸으로 때우시네요.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이야? 몸으로 때우다니. 동서 오늘 날 잡았어? 나를 잡다뇨. 말씀을 이상하게 하시네요. 아니, 없는 말 지어내는 거 아니잖아요. 시집 오면서 아무것도 안 해오면 어떡해요? 그래서 형님은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앞으로도 제사며 설거지 김장 잘 부탁드려요. 앞으로 나보고 다 하라고? 동서는 회사도 안 다니면서 왜 내가 다 해야 해? 하라고 해서 못할 건 아니지만 다짜고짜 무슨 짓이지? 짓이라뇨. 저처럼 있는 집안에서 그만큼 해왔는데 어디서 비교를 하려고 그러세요? 형님이랑 비교했을 때 누가 봐도 제가 우위인데. 하하. 전에도 말했지만 동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내가 뭐 하나 알려줄까? 동서 놀라서 뒤로 자빠질걸? 뭔데 그래요? 어쭙자는 허세 부리실 거면 그만두세요. 웃기고 있네 진짜. 더 이상은 못 봐주겠다. 차근차근 이야기해 줄 테니까 잘 들어. 어머니가 살고 계신 그 집 내가 사온 건데 결혼하면서 혼수 예단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하시겠다길래 어차피 평생 같이 살 거 다 같이 잘 살자고 통 크게 집이랑 땅 다 샀지. 그럴 리가요? 부암동 집이 형님 거라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요즘 등기부 등본 열람 가능하니까 못 믿겠으면 확인해봐. 그리고 그 옆에 필지도 다 4명이야. 시댁 사정이 있으니까 그것까진 내가 말 안 할게. 어머니한테 직접 물어보던가. 나는 여기까지 설명할게. 아참, 그리고 우리 회사 뭐 하는 회사냐고? 지난번에 알려줬잖아. 화장품 만드는 회사라고. 규모는 작지만 동서가 생각하는 그 이상일걸? 동서네가 얼마나 부유한지 모르겠지만 나도 어디 가서 자금력으로는 뒤지지 않거든? 동서가 지금까지 한 말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해두자면 그만 깝쳐. 지금도 안 봐줄 거지만 앞으로도 얄짤없어. 뭐? 아무래도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형님 자존심 부리시는 거예요? 지금 저 갖고 노는 거죠. 어머님 등에 업고 형님이 명품을 걸치고 다니기를 해 뭐를 해? 못 믿겠으면 등기부 등본 떼서 보라니까? 어머님한테 또 가서 그대로 일러 바쳐보던가? 형님. 동서는 제 말을 믿지 않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허세와 자존심을 부린다며 비아냥거렸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보고 싶었는지 정말 등기부 열람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추악하고 못나 보일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자신의 잘못을 알고도 명백한 죄가 있음에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잘났다고 우기는 겁니다. 딱 동서가 그랬어요. 저에겐 아무것도 안 통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시어머니를 구워 삶으려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랑 저랑 함께 지낸 시간이 몇 년입니까? 그리고 시어머니가 생각하시기에도 동서가 참 안 돼 보였는지 따끔하게 한마디 하셨어요. 어머님, 이번 돌아오는 명절에도 직접 음식 하실 거죠? 아니, 이번에는 귀찮아서 안 하련다. 요즘 보니까 주문받아서 요리해주는 곳도 있더라. 지난번에 뷔페 음식 먹은 것도 맛있었어.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사 음식은 정성인데 어떻게 주문하실 생각을 하세요? 저도 있고 형님도 계시는데 그냥 직접 하세요. 아이고, 난 싫다. 나이 들어서 편하게 살아야지. 내가 언제까지 기름에 냄새 맡으면서 돌아가신 분들 요리에다 바쳐야 해? 돌아가신 분들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이 먹을 음식들인데 좀 더 맛있고 편하게 일하련다. 제가 형님이랑 하면 되잖아요. 어머님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제가 형님이랑 장도 보고 다 할게요. 동서, 나 연휴 전이랑 당일이 제일 바쁜 시기야. 나 그때 음식 못하는데 동서가 할 거야? 형님은 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매번 회사 일로 중요한 날에 빠지시는데 그깟 회사가 뭐가 중요해요? 집안일이 중요하지. 지금까지는 회사가 그렇게 바쁘지 않았지. 잘 되기 시작하고 나서는 나도 정신없어. 그래서 규진이도 어머님이 하원시켜 주시잖아. 그거 보면 모르겠어? 웬만하면 내가 다 돌보는데. 그거야 형님 사정이죠. 아무튼 직접 요리해요. 어머님이 안 하시겠다는데 동서가 왜 난리야? 어머님, 음식 직접 하실 거예요? 안 할 거라니까? 둘째야, 듣자 하니 도저히 안 되겠구나. 너 원래 이런 애였어? 어머님, 갑자기 왜 화를 내세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너 지금까지 내가 쭉 지켜봤다. 그동안 잘하려고 그러는 거겠거니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큰애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거구나. 너 도대체 왜 그러니? 어머니, 제가 뭘 어쨌다고 그러세요. 형님 허세만 잔뜩 부리고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잖아요. 저 시집 오면서 잔뜩 해왔는데 형님은 아무것도 안 해왔잖아요. 그것부터 차이 나는데 왜 저만 미워하세요? 큰애가 아무것도 안 해오긴 내가 부끄러워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10년 전에 내 시아버지가 빚보증 잘못 써서 우리 집 홀라당 날아갔었다. 아무것도 없고 빚만 있는 집안에 시집 오면서 우리 편하게 하자고 집이랑 땅까지 사서 온 애야. 그런 애한테 뭘 더 바라겠니? 그 뒤로 우리 가족 열심히 일해서 빚도 갚고 큰애 덕에 이렇게 호사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면서 너는 왜 이렇게 미운 집만 골라 하니? 그럼 그게 정말 사실이에요? 이 집이랑 옆에 땅이 전부 형님 거라는 말이? 동서, 등기부 열람했다며. 아무 말도 안 믿더니 어머님 말씀은 믿나 봐? 더 이상 안 되겠다. 둘째, 너는 앞으로 교육 좀 받아야겠어. 내가 웬만하면 시짜짓 안 하려고 했는데 너 큰애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아는구나. 앞으로 이 집안의 모든 권한은 큰애한테 위임하마. 큰애야,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어머님. 동서, 내가 후회할 짓 하지 말랬지? 음식이 그렇게 하고 싶어? 그럼 명절부터 동서가 직접 요리해. 이참에 어머님 온천여행 좀 보내드리게. 제사까지 다 지낼 수 있지? 그럼 그런 줄 알고 이야기 마무리 짓자. 형님. 시어머니의 호통의 동서는 그제야 제 말을 믿는 듯 했습니다. 동서가 잘 보이고 싶었는지 시어머니에게 과한 욕심을 부렸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보고 윗사람으로서 권위를 확실히 보여야 한다며 조언해 주셨습니다. 치졸한 방법 같지만 원하는 대로 하게 두었어요. 그랬더니 자존심 때문인지 정말 혼자 다 하더라고요. 그 뒤로도 저와 얼굴 몇 번 마주한 것 말고는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시동생도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동서를 아주 쥐잡듯 잡았나 봅니다. 결국 저에게 와서 사과하더라고요. 제가 또 뒤끝 있는 성격은 아니라 동서와 한참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눈물까지 보이길래 진심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동서는 새로 태어난 사람처럼 태도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기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조심하며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죠. 기죽어 사는 것처럼 느껴져서 저도 조금은 미안하긴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윗사람 어려운 줄 모르고 나대는 것보단 낫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제가 너무 뭐라 하거나 위압감을 주거나 하진 않아요. 한사코 사양하긴 하지만 종종 주말에 동서와 함께 시어머니를 모시고 백화점 쇼핑을 하러 갑니다. 매출도 좋고 주머니 사정이 여유로워지니 선물할 맛도 나고 어울려 지내는 게 참 좋았거든요.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에도 동서가 데이트하자며 문자를 보내왔네요. 그럼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잠시 쉬고 동서와 수다를 떨러 가봐야 하거든요.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